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요즘 쉽게 겪을 수 있는 번아웃, 무기력증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묵히 희생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그 번아웃은요, 우리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죠. 그런데 그 무기력증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도 좀 어렵고 우울증으로까지 이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인데요. 어떻게 하면 번아웃을 예방하고, 그리고 이미 번아웃이라고 하면 그 무기력증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번아웃에 걸려서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면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약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마음, 우리의 생각 습관 이런 걸 바꾸는 게 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다른 일터에서 번아웃이나 무기력증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기력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무기력증이란 늪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 습관을 평소에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일단 불평만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을 두고도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 습관이 많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보면요, 무슨 프로젝트 시작한다 그러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놈의 회사를 그만두고 말지, 내가 정말 아직도 다니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 니네들도 빨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빠져나가라, 탈출해라, 무슨 난파선에서 탈출해 나가는 것처럼 회사 욕 막 하면서 막 그만둬야 된다, 뭐 월급을 많이 주냐,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아주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주 큰 독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힘든데 더욱더 힘 빠지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옆에서 그냥 네네네네 그렇죠 뭐 하고 막 맞장구까지 쳐가며 들어주고 있으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슬슬슬슬 피하는 그런 쪽이 우리를 에너지가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나 뭐 어떤 직장에 대해서 막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본인이 가장 지치는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오전 시간에 굉장히 기운이 나고 오후 한 4시부터 되면은 기운이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힘이 들다, 이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오전에 이제 어려운 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오후에는 그다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일을 이제 배분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인 분들도 계세요. 막 아침에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커피 막 계속 마셔야 되고, 그러다가 한 오후 퇴근 시간 무렵되면 그때서부터 막 눈이 초록초록초록 막 빛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되는 일을 뒤에다가 몰아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치는 시간이 언제고 자기가 기운이 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맞춰서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일을 하는 습관이 된다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일도 하기 싫고 아무 일도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 다 귀찮다, 세상이 다 귀찮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막 1시간이면 다 했던 일도 암담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번아웃이 이미 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올려는 상태이기도 한데, 그럴 때는 이제 메모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로 지쳤다. 내가 야근을 한 연달아 이틀 정도 하면 그 다음날 완전히 막 힘이 들어서 체력 떨어지고 효율이 아예 안 오르는구나. 그리고 막 무기력증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체크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일을 나눠서 내가 연달아 야근은 안 하는 걸로 그걸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촬영을 이틀 연달아 하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촬영 날짜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죠. 저도 이렇게 월요일날 촬영 있으면 화요일, 수요일 다른 일을 하고 목요일날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별로 안 쓰는 일과 촬영하는 일과 이렇게 같이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에너지가 떨어지는지를 알게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나 스스로를 이렇게 좀 추스리고 좀 전략을 세우는 거 번아웃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이런 식으로 일이 너무 하기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는 거를 다른 직원들, 동료들, 마음이 좀 맞거라 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 난 이런 점이 굉장히 힘들어 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 당신은 언제, 박대리는 언제 그래? 김 과장은 언제 그래?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만 해도 어떤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그 무기력증 이런 게 한 30%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서로 얘기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번아웃에 대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동료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공유해 보시고요. 나 스스로도 메모해서 체크해 놓고 나 자신과도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또 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그 숨 돌릴 틈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심은 무조건 나가서 먹는다. 막 이렇게 배달시켜가지고 대충 막 패스트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햄버거 먹고 막 먹으면서 막 모니터 뭐 하고 막 마시면서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지치고 그렇다고 해서 효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능률이 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점심은 내가 몸을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가서 햇빛 보고 좀 걷기도 하고 좀 이제 걸어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밥은 꼭 나가서 먹자라고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는 노트북 갖고 나가서 혼자 저기 카페 좀 멀리 떨어지는 카페에 가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 보면서 아니면 뭐 드라마 보면서 난 혼자 밥 먹을 거야. 그런 혼밥 되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좋아하는 뭐 뮤직비디오 보거나 음악 듣거나 뭐 재미있는 영화 보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밥 먹는 거. 저 혼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막 수다 떨어야지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은 누군가 동료들과 뭘 수다를 떨든지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우리 가서 당구장에다가 그럼 짜장면 시켜다가 짜장면 먹으면서 당구 딱 한 게임 치고 오자 막 이런 거. 어쨌든 점심시간 내가 활용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숨 돌릴 틈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런 숨 쉴 공간이 있는 거. 이런 거 효율에 대단히 중요하고 번아웃 예방에 아주 특효약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어떤 그런 강도의 그런 아웃풋이 나오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시간에는 굉장히 효율이 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효율이 안 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시간을 중간중간 만들어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중간중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은 정확한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어떤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 들쭉날쭉하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규칙하게 잠을 자거나 이러면은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거죠. 새벽 2시에 자고 뭐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2시에는 꼭 잘 거야. 나는 1시에는 꼭 잘 거야. 아침에 6시에는 꼭 일어날 거야. 그리고 아침에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이거 먹고 점심에는 이제 회사에서 먹으니까 12시에 꼭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6시에 뭐 뭔가를 먹는다. 아니면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8시에 먹는다. 이것만 규칙적으로 돼 있어도 정말 우리 몸의 컨디션을 제대로 돌리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대단히 줄일 수가 있죠. 자, 일상의 루틴, 아주 기본적인 루틴은 내가 꼭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이 너무 잘 돼. 정말 너무 몰입되고 있어.
그래서 나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뭔가 이런 거 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다 한 거야? 라고 맨날 11시 반이면 자던 사람이 새벽 2시에 잤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밤 12시, 11시 반이나 12시 자고 오늘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루틴 만드는 거 이제 신경 꼭 쓰시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닌가? 늘 체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루에 한 70번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대요. 70번 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난 없어.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을 거야.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취업난이 너무 심하고 너무 실직률도 높고 이러니까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회사에서 그만두면 난 정말 굶어 죽는다 애들이랑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기보다 더 내가 너무 정말 그 회사에서 매일매일 밤 11시, 12시까지 막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난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고 번아웃이야 라고 했는데도 여기 아니면 절대로 이거 완전히 무슨 동아줄 뭐 인생의 동아줄처럼 꽉 붙잡고 여기 아니면 나 절대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데는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벗어버리세요. 여기보다 더 나은 직장이 있을 수도 있어. 나는 다른 일 이렇게 막 너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정말 잠자는 시간도 없이 개인 사생활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일만 하는 일은 이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제대로 된 믿음.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걸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아니면 큰일 나. 라든지 이 일이 아니면 안 돼. 아니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를 번아웃에 빠지게 하는 직장 상사, 저 사람이 거의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거의 막 꼼짝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심신이 완전히 다 정말 피폐해지고 이러는 경우, 원형 탈모도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부당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얼마든지 얘기하고 개선시키고 정말 회사에 적극적인 방법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신념인 거죠. 자, 하루에 70번 이상 나에게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딱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잘못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은 뭐였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휴가를 절대 낼 수 없어.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없어도 회사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 스톱, 여기서는 쉬어야 되겠다. 내가 쉬고 다시 돌아와서 더 건강하게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무기력증에 빠져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과감하게 쉬어주는 어떤 그런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뭐지? 자, 바꿔보자 이 기회에. 이런 식으로. 또 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가벼운 얘기인데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키트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막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번아웃이 되거나 무기력증에 빠지면 계속 우울하잖아요. 근데 우울은 이 청각하고 시각, 후각 이런 거에 오감과 굉장히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울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오감을 다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각을 내가 좋아하는 향, 그러니까 나는 딱 어디 들어갔을 때 커피향이 확 나는 게 굉장히 나를 기분 좋게 해. 그러면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핸드들이 커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커피를 뽑으면서 정말 그 향을 맡는 게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내가 뭐 다도를 배워서 차 향을 맡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도 굉장히 좋죠. 스트레스 해소에 좋거든요. 그래서 뭐 유칼립투스나 무슨 뭐 페퍼민트나 아니면 뭐 로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로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좋아하는 향을 정말 이렇게 시향해보고 그런 걸로 해서 나를 기분 좋게, 후각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리고 뭐 빵 굽는 냄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회사 앞에 그 빵이 언제 나오는 시간이지? 딱 가가지고 그 빵 탁 구워서 나올 때, 그럴 때 그 빵집에 나는 그런 향을 맡거나 아니면 그 빵을 먹거나 이러는 거. 나의 후각을 자극하자. 그리고 나의 어떤 시각을 자극하자. 내가 보기 좋아하는 어떤 이런 자연도 좋고
그다음에 꽃도 좋고, 그다음에 그림. 요새는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사진들 인터넷으로 정말 그 어떤 뮤지엄에 간 것처럼 이렇게 막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어떤 그런 그 컬렉션 이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멋진 사진들 보고 나면 와, 이런 진짜 감탄이 나오는 사진들, 그런 사진을 이제 시각적으로 나를 자극한다든지 후각,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어떤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이제 소리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보면 물소리, 뭐 자연 소리, 아니면 좋은 피아노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새벽에 그런 숲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소리, 이런 것들도 내 취향대로 골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분 좋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키트를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울하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 우울감을 내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어. 지금 7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 7가지 진행자가 얘기한 저 7가지 중에서 내가 7가지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당장 시도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번아웃이나 우울증 오래 겪는 분들 상황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하고 상담하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즘은 감기 걸린 것처럼 가서 상담 받으시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게 위해서 나를 돌봐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7가지 늘 마음 습관으로 실천하셔서 우울하지 않고 번아웃에서 빠져나오시고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는 그런 아주 원기 넘치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